갑시다. 형님들 어서 오시고 가겠습니다. 어제 해촉은 쉽게 나와서 솔직히 의심 안 하면은 제가 의심 안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했었죠. 의심 안 하면 되는 거였고 메이저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조합이 조금 구대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느바는 틀렸고 아침에 미국 축구 이제 3골대로 3골대 1대1 찬스 3개인가 4개 날리고 슈퍼 억까 당하면서 올킬인데 한번 억까 당하고 왔다. 억까 큰 거 한번 당하고 왔으니까 해촉은 스근하게 잘 들어오기를. 일단은 코모 대 제노아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두 팀 다 뭐 동기부여가 있는 매치는 아니 뭐야 마치 코모 대 제노아 동기부여가 있는 매치는 아니죠. 일단은 코모가 지난 경기인가 그 어린 놈의 주포 잘 키우는 놈 하나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 8골 후반기에 좀 중용받는 놈이 있는데 걔가 시즌 아웃 당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페로네 출전 정지로 오늘 빠지고 측면 수비 쪽에 도세나 정도까지 빠지는 부분이고 제노아도 미드필더 쪽에 이제 미레티 갈아고 있는 어린 놈인데 미레티 오늘 빠집니다. 이 경기는 그냥 지표대로 무승부무 보겠습니다. 무승부무. 그 제노아가 어쨌든 간에 원정에서 축구 자체가 사실 원정에서 이기기가 조금 힘들어. 되게 보수적인 축구라거든요. 제노아가 최근에 보면은 점수가 잘 안 나잖아요. 되게 점유율 높여가면서 상대 공격의 숫자를 줄이고 점유율을 그러니까 약간 수비형 점유율 축구야 얘들은.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 공격을 잘 공격 시도를 자체를 많이 못하잖아. 내가 공을 받고 있으면 그런 약간 수비형 느낌. 거기에 공격도 조금 보수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최근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베로나전이랑 라치오전. 그래서 한 번 넣을 때도 되긴 했어요. 코모 같은 경우도 지금 3연승인데 주포에 대한 부상 4연승 좀 빡세기도 하고 좀 무승부 보면서 프렌을 볼까 좀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신경 쓰이는데 원정승이 없다는 부분이 좀 신경 쓰이는데 문제 이제 제노아가 남은 원정 일정이 나폴리랑 볼로냐거든요. 여기서 못 이기면은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뭐 2025년 원정 첫 승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정도 팀은 아니긴 해가지고 설마 역배 뜨는 거 아니가 좀 쫄리긴 하는데 그게 불안하면 뭐 무승부 정도 보면서 이제 프렌라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무승배무 언어바는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래는 언더를 봐야 되는데 제노가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이라 넣을 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건 것 같아. 참고로 제노아 이번 시즌 3경기 연속 무득점은 없어요. 그리고 베로나 대 이제 AC 밀란 이제 무자비 팀 대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는 팀 간의 대결이죠. 어쨌든 AC 밀란이 지난번에 그 코파 인터밀란 상대로 3대 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냉정하게 리그에서의 동기부여가 막 엄청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아직 뭐 끝나진 않았으니까 5경기나 남긴 했거든요. 다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면은 다 이겨도 좀 빡세긴 하다. 근데 다 이겨도 66점인데 66점이면은 유로파 근데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66점으로는 어쨌든 리그에서 동기부여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베로나 그래도 잘 지지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굳이 봤어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AC 밀란 승 볼게요. AC 밀란 승. 어쨌든 간에 그 베로나 자체가 이제 공격력이 있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수비로 버텨야 되는 부분인데 밀란이 그래도 지난 경기 화끈한 경기를 했었고 뭐 어쨌든 컵대회 결승을 갔기 때문에 볼로냐랑 매치가 있잖아요. 2주 정도 있다가 합니다. 2주 반 정도 5월 중순에 경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그 안에서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동기부여가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 경기 리그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 결승을 치르기 위해서 그때까지 경기력을 더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 동기부여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충 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 그래도 밀란 믿어주겠습니다. 주력으로 찍긴 좀 그렇다. 넘어가고 번머스 대 맨유. 베네치아 대 맨유. 내가 베로나라 그랬나? 그거 잘못 든 것 같아 형님들.
전 표 좀 보내고. 베네치아라고 적었나? 아 이거 베로나입니다. 예.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잘못 적었어. 이거 엠블럼도 다르고 잘못 적었어. 베네치아. 그리고 본머스 대 맨유. 일단은 뭐 아모린 감독이 지난번에 그 약간 리그 좀 대충 한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울버햄튼 전에 한 어린애들 뭐 수비에서도 한 둘 정도 나오고 아마스랑 저 프레드릭스 왼쪽 라인 좀 젊은 애들 좀 뛰고 뭐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제 빌바오와의 이제 금요일 새벽에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에 이제 빌바오와의 이제 유로파 원정 경기가 또 있는 부분인데,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한 1.5군? 그 어린 수비 애들은 그대로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주전 라인업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금요일 새벽이잖아. 오늘 일요일이고 금요일 새벽 경기예요. 거기다가 지난 울버햄튼전에 주전 앞선 라인 뭐 부페나 이런 애들 다 뺐었잖아요. 오늘 경기는 선발로 나올 겁니다. 대신 풀타임을 뛰진 않겠죠. 한번 6, 70분 뛰겠죠. 6, 70분. 그래서 이게 이 경기를 분석할 때 맨유 2군 나오지 않냐라는 분석은 잘못된 분석이에요. 2군 안 나옵니다. 1점 한 4군, 3군, 5, 좀 늦게 나면 5군. 대신 중간에 로테이션 한 20분 정도 돌아가긴 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마인츠 경기 하면서인가 이거 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형님들한테. 그 존나 열심히 뛰는 팀들, 압박, 올 시즌에 압박과 좀 그런 강한 게 트렌드잖아요. 압박 트렌드로 이제 잘하고 있던 팀들, 라리가는 라요 있었고, 저 분데스는 마인츠 있었고, 프리미어리그는 본머스 있고요. 다 어떻게 돼서 시즌 후반에 다 졌어요. 라요 지난번에 꼬마한테 개털려, 그 전에도 경기력 안 좋았었고, 뭐 이것도 별점 3개 줬고 이것도 별점 3개 줬어 제가. 바이런 미넨이었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솔직히 진짜로. 미넨이 한 골대만 안 맞췄어 다 4대0 5대0 나오는 경기였잖아요. 홈머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성적이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1승밖에 없습니다. 1승밖에. 저 1승이 뭔지 알아요? 풀럼전에 이겼거든요. 풀럼전에 1대0으로 홈에서 1대0으로 이겼는데, 이때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긴 했어요. 풀럼이, 야, 이게 제가 그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교체를 그 수기로 적어가지고 이제 심판한테 갖다 주면 심판이 그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정한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들어가지고, 정한판이 아닌데 어쨌든 그 들어가지고 숫자 교체하는 시스템인데 숫자를 잘못 적어냈어요. 교체를 잘못했어 풀럼이.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 너 왜 들어갔어 임마 나가 하는데 이 심판이 한 번 들어갔다 나가면 거기서 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초에 말렸던 경우에 거기서 1대0으로 간신히 이긴 거 말고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에너지 레벨이 중요한 팀이라고 했죠. 그 에너지 레벨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원에 이제 라이언 크리스티 오늘 부상으로, 최근에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고요. 루이스 쿡 같은 경우도 질병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고 얘는 사이드백도 가능해요. 중앙 미드필더였는데 사이드백도 기존에 있던 애들보다 더 잘해가지고 후반기는 좀 사이드백으로 많이 뛰긴 했었는데 얘도 이제 몸 상태 안 좋고, 전력적으로 뭐 전방에 남아 있는 걸 둘째 치더라도 미드필더 가장 중요한 중원에서의 어떤 공백이 있는 부분이라 저는 요거 맨유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유리하다고 봐요. 본머스가 이렇게 낮은 정배를 받을 만한 지금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봐서 맨유 뭐 역배에다가 맨유 프랜사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언오바는 저는 오바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프랜이 좀 더 낫다라는 마인드. 넘어가고 피오렌티나 이제 엠폴리. 이제 피오렌티나도 저 뭐야 그 있기는 해요. 저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베티스랑 저 4강 금요일 새벽에 경기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일단은 피오렌티나 모이스킨 부상이에요. 올 시즌 18골 3개 도 부상으로 빠졌고, 도도 측면 수비거든요. 어시스트 6개. 물론 얘가 막 공격력이 막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 얘도 부상이고 요 정도. 그리고 전방에 콜파니 정도 빠져 있고, 엠폴리도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출전 정주로 하나 빠지고, 뭐 애초에 그리고 엠폴리 뭐 사실 공격력이 워낙 떨어지는 팀이잖아요. 지금 뭐
무득점도 워낙 많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뭐 애초에 이기질 못하는 팀이잖아. 원정에서 피오 원정에서 그래도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피오가 조금 유리하다는 마인드긴 한데 엠볼리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무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언더로만 보겠습니다. 언더로만 1대0 1대1 무앤무도 찍어볼 법도 한데 언더가 낫다라는 마인드. 어서들 오시고 인터밀란 대 이제 로마. 엠블럼 이거 옛날 엠블럼이냐? 어쨌든 빅 매치죠. 인터밀란 우승 경쟁 당장의 나폴리랑 승점 차이가 동률입니다. 지금 뭐 리그 1위인데 승점이 동률이에요. 동률. 승점 똑같은 상황이고 일단 지난 주 중에 AC 밀란한테 이제 코파 3대 떡으로 그냥 내가 옆에 뜬다 했죠 형님들. 3대 떡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저 발렸는데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있는데 부정적인 소식은 출전 정지로 센터백 쪽에 바스토니와 앞선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이제 미키타리안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그리고 튀람이 아직 못 나올 것 같고요. 당연히 여기에 긍정적인 소식은 지엘린스키와 미드필더 쪽에 측면 사이드에 이제 인터밀란이 좀 고민이 좀 빠른 자원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신체 능력이 있는 자원들 있잖아. 왜 약간 육상 선수맨 키로다가 공 잘 차는 애들 말고 그런 자원이 좀 부재했었거든요. 제가 지난 AC 밀란전 설명드렸잖아. 둠프리스가 복귀하긴 했어요. 아주 큰 도움이 될 둠프리스가 복귀했는데 컨디션 이슈 둘 다 오늘 선발 안 나온다. 안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음. 뭐 이런 부분들이라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밀란에 대한 경기력은 제가 벌써 뭐 한참 전부터 얘기해서 인터밀란 경기력 안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를 엄청 오래 전부터 한 것 같아. 특히 후반기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진다. 점점 떨어진다. 점점. 그 전에는 막 꾸역승이라도 했는데 점점 떨어진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연패죠. 벌써 2연패. 리그에서도 뭐 파르마 상대도 무승부였고 우디네 상대로 저 경기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 진짜 간신히 이겼다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로마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라니에리 감독 부임 이후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025년 벌써 지금 5달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맞아 지금 벌써 5월이야 곧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어쨌든 무패입니다. 근데 로마도 경기력이 좋지는 않아요. 약간 끝발이 좋아.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원래 잘 기용하지 않던 자원들 그러니까 약간 영혼까지 끌어모은 느낌이야. 구석구석에 있는 전력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한 끗발로 좀 더 이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직접 영혼까지 끌어모은 느낌이지 진짜로. 기존에 안 쓰던 자원들이나 이런 자원들까지도 합류하니까 팀 전체적으로도 어쨌든 경쟁 구도가 좀 형성이 되고 로테이션도 워낙 잘 돌고 나온 애들마다 다 생생할 거 아니야. 이놈 저놈 다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강점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전력 자체가 엄청 강하진 않습니다. 경기를 보면 잘 못해 생각보다. 이것만 보면 와 존나 잘하네 싶잖아. 근데 생각보다 잘 못해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문제점들도 종종 좀 드러내긴 했어가지고 이 경기는 접근을 할 거면은 약간 그 라인 봐야 돼. 제가 종종 말씀드린 무앤무 아니면 이제 무승부나 좀 보면서 이제 프렌 라인. 인터가 마이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로마도 어쨌든 간에 깨진 다음에 인터한테 깨지는 게 맞잖아. 그죠? 이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쪽으로 고르긴 했습니다. 로마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만하다. 근데 약간 극장골 넣고 이길까봐 좀 겁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경기랄까. 아무튼 그렇고요. 맞아, 인터 다음 주에 그 뭐야 바르사랑 챔스도 있어. 그리고 이제 요거 뭐 크게 설명할 건 없고요. 리버풀 대 토트넘인데 일반승만 볼게요. 일반승만. 뭐 크게 설명할 건 없고. 그러니까 리버풀에 대한 접근은 제가 이것도 한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 리버풀 경기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리버풀 후반기는 믿을 수 있는 팀이 그러니까 배팅하기에 좋은 팀이 아니에요. 배팅하기 좋은 팀이 결코 아니야.
이게 어쨌든 우승이 확정되고 나서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황이었고 또 얼마 전에 물론 재계약하긴 했습니다만 반다이크랑 모하메드 살라도 재계약도 안 했었어요. 당연히 후반기가 뭐 얘들이 힘을 쓸 포인트가 뭐가 있는데 아노드 레알 마드리드 간다 하고 맞잖아. 애들 다 중간에 저 챔스 뛰면서 다 갈려 나가지고 이미 다 힘 다 썼고 당연히 경기력이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에버튼전도 제가 이거 에버튼이 해볼만 하다고 했죠. 2프렘 봤었나 이때? 무승부에 보면서 2프렘 봤던 것 같은데 풀럼전에 무승부에 봤는데 역배가 떴고 웨스트햄전 아마 일반승만 보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일반승 보고 2대1 본다고 3.5 언더 보고 레스터전은 제가 기억이 안 나. 이거 뭐 봤었지 내가? 아무튼 배팅은 안 했었는데 레스터랑 보는데도 배팅을 안 했다니까. 그런 좀 약간 자주 안 가는 게 좋아요 보통 이런 팀은. 왜냐면 배당은 우승팀이기 때문에 개똥배를 봤는데 실제 경기력은 안 좋고 결과도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자주 안 찍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이득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번씩 믿어주는 거야 뭐 아다리 맞으면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손해야. 그러니까 이런 팀은 배당도 그지같이 봤는데 이기면 한 점 저 간신히 차라리 햄무잡이 이길 것 같을 때 햄무잡이를 하는 게 맞지 그죠? 그런 부분인데 오늘 어쨌든 토트넘 같은 경우도 유럽 대항전 4강이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다른 선수들 뭐 폼이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아서 그냥 가볍게 일반승만 볼게요. 일반승만. 요거는 근데 토트넘이 좀 그래도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뭐 많이 뜰 수도 있을 것 같긴 해가지고 모르겠다. 요 정도 코멘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당연한 소리. 토트넘 유로파가 훨씬 중요하지. 이거 뭐 이기나 지나 상관없어요 토트넘은.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리버풀 자체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지. 그래서 상대가 못하면 뭐해? 내가 잘해야 이기잖아 결국에는. 내가 잘할 때 상대가 못해야지. 이게 뭐 프렌 찍는 것도 아니고. 브레멘 대 장크트. 브레멘 같은 경우 특별한 부상자 없고 장크트가 최근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어빈 그 이제 저 뭐야 호주 국대죠. 호주 이제 에이스 어빈이 최근에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데 중원 쪽에 어쨌든 근데 대체 정도는 되는 사이즈고 여기에 브레멘이 지금 꽤나 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뭐 홈에서 2번 연속 또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지금 4연승까지 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장크트의 최근 경기력이 좀 심상치 않기는 합니다. 어쨌든 조금 실리적으로 역습을 잘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브레멘이 5연승할 정도까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요. 경기력이 나쁘진 않아. 뭐야 패스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은데 5연승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크트의 최근 끈끈한 경기력 더군다나 이제 강등권 싸움이잖아요. 장크트가 14위로 승점 30점인데 16위 하이덴하임이 지금 승점 25점이고 남은 경기 장크트 4경기 하이덴하임 3경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1점이라도 캐면은 훨씬 유리하긴 하겠죠. 2게임 차이 되니까. 여기는 하이덴하임이 또 지난번에 저기 슈투트가르트였나? 이겼잖아.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래서 저는 비벼볼만 하다라고 보고 장크트 프렌승 보겠습니다. 장크트 프렌의 언더사이즈 볼게요. 언더사이즈. 개인적으로 프렌이 좀 낫다라는 마인드. 넘어가고 그다음 어디지? 노팅엄 대 맨시티. 요거 그 컵입니다. 어제 FA컵 빌라 대 크펠. 야 3대0으로 이겼더라. 저는 가볍게 오바 봤는데 그러니까 언더 찍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가볍게 오바 느낌으로 좀 본 건데 당연히 가진 않았지만 야 3대0으로 경기를 봤는데 크펠이 골대도 맞추고 뭐 그랬더라고. 어쨌든 잘했는데 요것도 이제 4강이고 기본적으로 뭐 홀란은 일단 빠집니다. 제일 중요한 맨시티 홀란은 계속해서 좀 부상인데 양 팀의 최근 경기력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경우 제가 전방에 때는 얘네 수비 말도 안 된다. 뭐 계속 그래서 접근할 때 좀 오바 쪽으로 좀 접근을 보통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나락을 갔었죠. 다시 살아난 부분인데 후반기에는 얘들 수비 괜찮다. 근데 이제 무실점도 확실히 좀 늘어났고 물론 크펠전 제외. 크펠전은 라인업이 좀 이상해가지고 저희 전반전에 좀 애들이 적응을 못한 것 같아. 크펠전 제외하고 제가 에버튼전에도 그랬잖아. 크펠전은 좀 이상한 경기였다. 근데 에버튼전 무실점 했잖아요. 2대0으로. 저 때도 이제 맨시티 승에 언더 봤었는데 이 경기도
같습니다. 노팅엄이 후반기에 경기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노팅엄이라는 팀은 애초에 약간 그런 류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 강팀이 되겠다라는 그런 류가 아니라 상대가 우리를 쉽게 볼 수 없는 팀이 되자가 이 팀의 약간 모토라고 해야 되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누누 감독의 철학이거든요. 어느 팀이 오든 우리는 우리를 만만해 볼 수 없는, 특히나 홈에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끝발적인 부분이 후반기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경기력도 되게 안 좋고요. 전반기에는 조금 더 역동적인 역습이 많았는데 후반기는 진짜 좀 그냥 버티는 느낌의 경기들이 많아요. 다만 여전히 철퇴로 이기는 경기도 좀 많습니다. 맨유전도 철퇴였고 토트넘전도 그냥 철퇴로 이겼잖아요. 최근 뭐 승리를 거둔 경기는 다 철퇴긴 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불안함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1대0, 2대0, 1대1 정도 사이드로 봅니다. 맨시티가 유리하다. 기본 빵에서 많은 양의 실점할 가능성도 높고 많이 넣으면 하나라고 봐서 승의 언더 사이즈. 다만 맨시티도 이제 화력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으니까 저는 먼저 넣는 팀이 안 질 것 같아요. 먼저 넣는 팀이. 뭐 오바가 뜨면 2대1 맨시티 승 정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 유벤투스 대 몬자, 이것도 뭐 사실 분석할 게 없죠. 근데 유벤투스가 지난번에 파르마한테 홈에서, 아니 원정에서, 홈에서 지면 안 되지, 원정에서 1대0으로 지긴 했는데 그죠? 이건 근데 상대가 몬차라서. 상대가 몬차야. 유벤투스도 지금 약간 그 투도르 감독 오고 조금 모르겠어 솔직히. 좀 경기를, 어떤 경기는 좀 괜찮은데 또 파르마전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는 부분은 뭐 근데 의미 있으니까 상대가 몬차인데, 그죠? 그래서 아직 감독 부임 이후에 지금 2승 1무 1패잖아요. 그 투도르 감독 부임 이후에 아직 두 점 차 이상의 승리가 없어요. 아직도. 근데 이후에 일정이 이제 볼로냐 원정에 라치오 원정 가거든요.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야. 당연히 둘 다 쉽지가 않지. 뭐 간만에 크게 이길 거면 오늘 이겨. 유벤투스 마인승에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3대0, 3대0 정도 봅니다. 3대0 정도. 그리고 마지막인가? 나폴리 대 토리노. 뭐야? 야, 이거는 나폴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홈에서는 잘 차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정 경기 나폴리가 좀 답답하기는 해요. 특히나 공격력이 좀 답답하긴 해. 실제 경기를 봐도 골 결정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찬스 자체, 메이드 자체가 홈과 원정에서 갭이 좀 커요. 그래서 원정에서 막 몬차 상대 1대0 승리나 베네치아 상대로도 좀 비기고 뭐 했던 부분인데 홈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몰아치는 힘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토리노가 후반기에 솔직히 좀 괜찮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리노가 후반기에 올라온 이유는 겨울이적 시장에 잘 데려왔어요. 결국에 이제 좀 돈 없는 팀들은 겨울이적 시장에 임대 한 명 제대로 데려오면은 그냥 확 붙잖아. 엘마스랑 저기 누구야, 첼시 어린 놈 카사데 이런 애들 잘 데려와가지고 후반기에 이제 앞선에서 힘이 훨씬 더 잘 받고 경기력도 좀 더 좋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라 까다로운 상대기는 해요. 까다로운 상대긴 한데 나폴리가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불안하면 무승부무 정도는 찍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사이즈까지는 아닌데 뭐 홈이라서 믿어줘야 되는 사이즈인 것 같긴 해요. 홈에서의 경기력 나폴리가 좋거든요. 요즘에 뭐 맥토미니가 또 골도 많이 넣어주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엘마스가 얘가 나폴리에 있던 놈이에요 형님들. 작년까지 한 5년 있었어요. 5년 나폴리에. 2019년부터 작년 시즌까지 열심히 뛸까? 에이스입니다. 얘가 에이스야 지금. 토리노 에이스거든요.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자리 못 잡아가지고 토리노 임대 온 건데, 근데 얘가 나폴리 팬들이 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폴리 구단에서 약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멀티 자원이기도 하고 나올 때마다 잘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약간 뭔가 멀티스럽고 좀 뭔가 스타성 좀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자리를 결국 못 잡고 이제 자기도 이제
나 나가면 경기 나가면 존나 잘하는데 자꾸 막 땜빵으로만 쓰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온 부분인데 얘가 열심히 뛰면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승 멤버야. 김민재랑 같이 뛰었었어요. 우승 멤버잖아. 이 시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대주는 거 아니겠지 엘마스야? 대주면 오히려 좋다. 나폴리 승 보니까 나폴리 승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맨유 역배도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랑스도 옥세르. 이거 랑스 승이랑 오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랑스는 그 후반기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몰아치는 힘 자체는 있어요. 다만 이제 아주 믿을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왜? 제가 랑스는 옛날부터 시즌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공격진이 쓰레기예요. 공 밑에 그냥 골키퍼 1대1 찬스를 만들어줘도 3번 중에 2번은 놓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랑스가 마옵이든 뭐 좀 3대1 정도나 좀 큰 승리를 해볼 법한데 이게 항상 뭐 지는 경기들은 그냥 두들겨 패. 근데 저요 그런 경기들 좀 있어 랑스가. 지난 랭스전에도 슈팅 40개 때리고 무득점 했습니다. 유효 슈팅 15개인가 때렸는데. 그러니까 공격 추진들이 옛날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짐승이라고 애들. 이게 좀 있어. 그래서 주력으로 찍긴 좀 그렇고 곁가지 정도 느낌으로는 뭐 찍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옥세르가 열심히 뛰면서 얘들도 압박하면서 좀 역습 갈기는 팀이거든요. 근데 동기부여가 없어요. 결국에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팀들은 후반기에. 여기에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찍어볼 만하겠죠. 팀이 랑스여가지고 조금 그거긴 한데 가볼 만한 것 같아 제 생각에. 예, 이것도 뭐 느낌 생각 같았다 준 분들은 접근해 보시고.